오늘 106쪽이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친구들이 빨리 안 오지, 그치? 지금 한 3분 남았어.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아. 이게 다음 주에 더 추운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춥대? 다음 주에 다 읽으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상하겠네. 그럼 너네 이제 딸기 라떼하고 초코 라떼하고 그런 거 먹을 수 있지? 네. 딸기 라떼 맛있냐?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네. 선생님 안 먹어봤는데 먹어봐야 되겠다. 맨날 라떼 먹었는데. 진짜요? 응. 무슨 라떼요? 커피. 먹어봐. 이쪽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 먹어봐. 근데 좀 쓸걸? 설탕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맛만 봐. 어떤가? 커피에다가 우유 이렇게 스팀 따뜻하게 쳐가지고 커피 워낙에 쓰지? 근데요? 어? 또. 어때? 응. 토할 것 같아? 아예 비했어요. 이게 지금 설탕이 안 들어가가지고 아마 하루 입에는 쓸 거야. 그래도 매니저님이 하트 모양으로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때? 맛을 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많이 써? 네. 원래 이게 이제 커피 에스프레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유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오. 이렇게 하면서 하트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제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설탕 안 들어간 게 맛있어. 왜요? 이게 뭐라 하지? 커피의 그 쓴맛과 고소한 맛 있지. 그게 딱 느껴져. 저는 아직 고소한 맛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 선생님도 옛날에 처음 커피 마실 때 어떻게 먹었는 줄 알아? 엄마들이 왜 커피 마시잖아. 그때 맥심 커피였어, 알커피.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탔다? 너무 쓴 거야. 그래가지고 밥 숟갈로 설탕을 막 2숟갈씩 넣어가지고 그래도 쓴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먹었지. 그래서 이제 어른 되니까 네. 이제 맥심 커피 그 3가지 다 들은 거 네. 그거 먹다가 이제 이렇게 라떼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카라멜 마끼아또라고 있어. 달달하게 캐러멜 소스 이렇게 얹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설탕 시럽 넣고 그럼 좀 달달하잖아. 네. 그래서 그게 좀 유행이었었어. 그래서 그것도 먹고 바닐라 라떼도 맛있어. 바닐라요? 바닐라 라떼도 바닐라 그 향 들어가는 시럽이 네. 2개 들어가고 설탕 시럽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달달하니 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바닐라 그 향 있잖아. 그 향이 들어. 너무 맛있어. 아침 먹었어? 네? 아침 네. 뭐하고 먹었어? 저요? 응. 그냥 엄마가 해주신 청국장 먹었어요. 오, 청국장. 야, 하루가 청국장 먹었대. 청국장도 먹을 줄 알아? 선생님은 하루 나이 때 청국장 못 먹었는데. 냄새 막 이러면서 못 먹었는데. 야, 하루는 대단한데? 청국장도 먹는다는데? 너희들도 청국장 먹어? 오늘도? 오와. 예림이는 먹어? 대단한데? 된장찌개 먹는 된장찌개는 맛있지. 근데 처음에 청국장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왜 냄새가 막 꼬리꼬리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10분이다.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핸드폰 넣어주세요. 로운씨, 건우씨. 겸이가 이제 왔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차분하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지런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따뜻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자로 자랄 수 있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6쪽 정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읽으면 뇌도 이제 깨어나죠. 그래서 학교 가서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 입에 입술에
아주 근사한 언어가 만들어줄 거예요. 다른 책 안 읽는 친구들보다 상상력도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친절한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106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운이는 땅을 살펴보고 나서 정원 만들 자리에 있던 마른 나무 가지며 잡초, 나뭇잎들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리고 땅 파기 선수인 두더지와 마멋들에게 땅을 좀 갈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 이웃들에게 조금 이상한 요청을 했다. 여러분, 똥을 둥지 주변에 싸주세요. 똥을 많이 쌀수록 땅은 더 기름지게 될 거고 더 건강한 정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예상했듯 타운이의 요청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정원 프로젝트에 대해 더 듣고 싶어하는 숲속 동물들이 둥지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로봇은 이웃을 만났다. 로즈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려는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둥지 주변은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많은 동물이 오가며 웃고 떠들었다. 그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눈 뒤에 적당한 자리를 골라 똥을 누고 떠났다. 다들 운동할뿐이었다. 돕게 되어 기뻐요. 오소리 두 마리가 볼일을 본 뒤에 웃으며 말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네요. 참새들이 날아가기 전에 웃으며 말했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 거북이가 오랫동안 볼일을 보고 난 뒤에 웃으며 말했다. 로즈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저는 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똥이 정말로 소중하답니다. 그치? 로봇이니까 그치? 시작. 땅의 걸음은 충분히 주었으니 이제 식물을 심을 차례다. 타운이는 풀이 우거진 들판으로 로즈와 브라이트비를 데리고 갔다. 로즈는 풀 아래 땅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폭신한 뿌리층을 잡은 다음 천천히 집어올렸다. 벌레가 꼬물거리는 까만 흙이 드러났다. 로즈는 풀 무더기를 뿌리째 둥지 근처로 가지고 와서 잔디밭처럼 깔았다. 그리고 야생화랑 토끼풀, 딸기나무랑 약초를 옮겨 심었다. 둥지는 곧 온갖 식물로 둘러싸였다. 지금은 그다지 보기가 좋지 않지만 곧 풀이 자라서 빈틈을 메워줄 거예요. 꽃이랑 덤불은 며칠 지나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거고요. 내가 다시 와서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렸는지 확인할게요. 여긴 곧 멋진 야생 정원이 될 거예요. 자, 34 챕터 엄마 시작. 연우 새끼 기러기처럼 브라이트빌은 어디를 가나 엄마를 따라다녔다. 브라이트빌은 뒤뚱뒤뚱 느리게 걸었지만 로즈는 서두르지 않았다. 둘은 함께 숲길을 어슬렁거리거나 호수 주변을 산책하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은 둥지 앞 정원에서 보냈다. 정원은 꽤 그럴싸해졌다. 로즈가 정성스럽게 가꿨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꽃들과 온갖 향기로 가득했다. 로즈는 식물을 잘 가꾸도록 설계된 것이 분명했다. 로즈, 정원을 잘 가꾸었군요. 정말 훌륭해요.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타운이가 가족들과 함께 로즈의 멋진 정원에서 풀을 뜯으며 말했다. 와, 멋있어 보인다, 그치? 그 뒤로 시작. 그 뒤로 매일 새벽 둥지 바깥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타운이와 크라운 포인트 그리고 새 아들인 윌로우, 티슬, 부룩이 풀을 뜯으러 들렀다. 단골 손님은 사슴들만이 아니었다. 비버들은 정원 가장자리에 있는 단단한 관목을 갉아먹기 좋아했고 나이든 마멋 딥다운은 딸기를 먹기 위해 깡충깡충 뛰어오곤 했다. 거대한 수컷 무스 브로드풋은 나무 새순을 먹으려고 돌렸고 꿀벌과 나비들이 꽃 사이를 기분 좋게 날아다녔다. 정원 주변에는 언제나 동물 친구들이 논일었다. 동물들이 로즈를 대하는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도망치던 동물들이 이제는 그저 로즈와 시간을 보내려고 둥지에 들리기도 했다. 로즈와 블라이트빌이 지나가면 항상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새벽 휴전 시간에는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브라이트빌을 충분히 쉬게 하세요. 어린애들은 피곤하면 짜증을 내거든요.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서둘러 브라이트빌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해요. 북풍 뒤에는 늘 나쁜 날씨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누구도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브라이트빌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새끼 기러기도 로즈보다 더 세심한 엄마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로즈는 늘 옆에서 아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로즈의 컴퓨터 내에는 육아법이 잔뜩 저장되어 있었고 많은 교훈을 스스로 터득했다. 로즈는 정말로 훌륭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 112쪽 첫 번째 해영 시작. 안녕 여러분. 라운드윙이 정원으로 배똥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브라이트빌 나 기억나니? 라운드윙 아주 좋아. 기러기 할머니가 깔깔 웃었다. 로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내일은 헤엄치는 날이야. 부모들이 새끼 기러기들을 데리고 호수로 나올 거야. 너도 브라이트빌을 데리고 나오렴. 헤엄 브라이트빌이 꽁지깃을 흔들며 말했다. 브라이트빌을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저는 수영을 못해요. 로즈네요. 브라이트빌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애를 보호할 수 없을 거예요. 로즈가 말했다. 이렇게 덩치 큰 로봇이 물을 무서워하다니. 라우드윙이 호호 웃었다. 걱정 안 해도 된단다. 다른 기러기들이 같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또 친구들이랑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동틀 때 시작하니까 늦지 않게 오렴.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꾸나. 라우드윙이 호수로 뛰어들더니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헤엄 브라이트빌이 말했다. 그래 브라이트빌 헤엄 로즈가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삐약삐약 까깍 첨벙대는 소리가 잔잔한 물 위에 울려 퍼졌다. 로즈와 브라이트빌은 안개를 뚫고 기러기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솜털이 보드라운 새끼 기러기들과 그런 새끼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들로 북적였다. 로즈가 물속으로 몇 발짝 걸어 들어가자 생존 본능이 바로 경고를 했다. 몸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는 걸 로봇의 컴퓨터 내에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부모들이 호수를 가로지르며 수영할 때 로즈는 물가에서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브라이트빌은 다른 새끼 기러기들과 함께 물가를 뛰어다녔다. 찬 물결을 겁내는 신용을 하면서 깔깔거렸다. 그러다 제법 큰 물결이 밀려오자 브라이트빌은 자기 몸이 물 위에 뜨는 걸 느꼈다. 브라이트빌은 한박 웃음을 지었다. 브라이트빌은 수영을 잘하도록 설계된 것이 분명했다. 잘하는구나 브라이트빌 타고났어. 라우드윙이 옆을 지나가며 말했다. 그래 브라이트빌 너는 타고났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로즈가 소리쳤다. 라우드윙은 새끼 기러기들을 둘러보면서 짤막하게 개인 지도를 했다. 모두 이걸 잘 기억하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양쪽 발을 똑같이 저어야 한단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발을 저어야 하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발을 저어야 하지. 연습해보고 준비되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렴. 모두 즐거운 헤엄치는 날이 되길 바란다. 라우드윙과 다른 어른 기러기들을 호수 한가운데로 헤엄쳐갔다. 새끼 기러기들은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했었다. 서로 뒤섞여서 신나게 텀벙거리고 밀치면서 장난쳤다. 그러다가 조금씩 부모들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브라이트빌만 뒤쳐졌다. 엄마, 헤엄은? 나는 헤엄을 못 쳐. 가서 다른 기러기들하고 재미있게 보내렴. 그들과 함께 있으니 안전할 거야. 로즈가 기러기 무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브라이트빌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더니 발을 움직여 첫 헤엄을 시작했다. 넘겨서 116쪽. 처음에는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하지만 브라이트빌은 계속 발을 저어서 다른 새끼 기러기들을 따라잡았다. 로즈는 아침 내내 아들이 호수를 돌며 수영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문득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브라이트빌 덕분에 로즈한테 보금자리와 친구가 생겼다. 또 보금자리와 친구들 덕분에 로즈는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브라이트빌에게 로즈가 필요한 만큼 로즈에게도 브라이트빌이 필요했다. 한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기러기들이 공포로 술렁거렸다. 난폭한 무언가가 흙탕물을 튀기며 무리 사이로 들어왔다. 이빨이 날카로운 강꼬치고기? 롱마우스였다.
감꼬치고기라는 게 있나 보다. 롱마우스는 오랫동안 호수의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끼 기러기들을 공격한 적은 없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움직였다. 하지만 로즈는 물가에 서서 뒤처진 아들이 필사적으로 헤엄쳐 오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리 헤엄쳐와! 브라이트빌! 어서! 브라이트빌은 있는 힘껏 헤엄쳤다. 하지만 물 위에 혼자 있는 새끼 기러기는 공격당하기 쉬웠다. 롱마우스가 물 아래서 움직이자 호수가 출렁거렸다. 엄마! 도와줘요! 브라이트빌이 꾀꾀거렸다. 로즈는 몹시 갈등했다. 아들을 도와야 했지만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로즈는 발을 물에 담갔다 뺐다를 반복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때 라우드윙이 나섰다. 롱마우스! 감히 어린애를 해치려 들다니! 기러기 할머니가 롱마우스 위에 날아와 앉았다. 그 애를 내버려둬! 라우드윙은 물고기를 부리로 쪼고 날개로 때렸다. 그러자 롱마우스는 포기하고 호수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라우드윙이 브라이트빌을 데리고 호숫가로 왔다. 새끼 기러기는 안전하게 엄마 팔에 안겼다. 롱마우스는 보기보다 위험하지 않단다. 자, 그럼 오늘은 헤엄을 충분히 친 것 같구나. 라우드윙이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118쪽 새끼 기러기는 잘한다. 시작. 브라이트빌은 롱마우스 사건을 금방 잊고 아침마다 다른 새끼 기러기들과 호수에서 헤엄치며 놀았다. 브라이트빌은 이제 헤엄도 잘 치고 말도 잘하는 어린 기러기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트빌이에요. 누구라도 듣는 이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브라이트빌은 또래보다 덩치가 작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날마다 무럭무럭 자랐고 힘도 세졌다. 식욕이 늘면서 몸집도 엄청나게 커졌다. 풀과 열매, 견과류와 나뭇잎을 닥치는 대로 먹었다. 가끔 작은 벌레도 먹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먹었다. 심지어 먹지 못하는 것도 먹었다. 호숫가에서 브라이트빌이 자갈을 삼키는 걸 본 로즈는 기겁해서는 자갈을 뱉으라고 브라이트빌을 거꾸로 들었다. 그때 라우드윙이 지나가다 끼어들었다. 아이를 내려놓으렴. 라우드윙이 웃으며 말했다. 기러기가 자갈을 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란다. 소화에 도움이 되거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라. 알겠지, 꼬마야? 어린 동물들이 대부분 그렇듯 브라이트빌도 호기심이 참 많았다. 정원과 호수, 숲을 돌아다니며 탐색했다. 가끔 이웃들의 집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바닥에 구멍이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트빌이에요. 그럴 때면 로즈가 긴 팔로 어린 기러기를 데려가며 말했다. 아유,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엄마와 아들의 밤은 일상적이고 평화로웠다. 브라이트빌이 잠을 자는 동안 로즈는 불을 지켰다. 날씨가 추우면 불을 더 지펴주고 날씨가 따뜻하면 불을 줄였다. 브라이트빌이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서 깨면 아들에게 음식과 물을 갖다 주었다. 브라이트빌이 무서운 꿈을 꾸면 포근하게 안고 토닥여 주었다. 아, 로즈가 엄마 노릇 잘하네, 그치? 120쪽 다람쥐. 시작. 작은 다람쥐가 정원을 가로질러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다. 브라이트빌이 처음 보는 아이였다. 브라이트빌은 둥지에서 다람쥐가 풀밭을 뛰어다니는 걸 내다보다가 꽁지깃을 흔들면서 뒤뚱뒤뚱 걸어나갔다. 안녕, 내 이름은 브라이트빌이야. 다람쥐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안녕, 브라이트빌. 내 이름은 치쳇이야. 내 나이는 12주일 하고도 반이나 돼.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어. 근데 너희 집 정말 크고 둥글다. 그나저나 너희 집에서 가끔 연기가 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치쳇이 숨을 제대로 쉬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게다가 브라이트빌이 참을성 있게 그걸 듣고 있는 것도 신기한 노릇이었다. 브라이트빌은 예의 바르게 서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다. 치쳇의 수다는 끝이 없었다. 가끔 네가 웃기게 생긴 너희 엄마 뒤에서 뒤뚱거리면서 걷는 걸 봤어. 네가 괜찮은 아이 같아서 내 소개를 할까 생각했어. 근데 지금 나 긴장되어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네. 내 이름은 치쳇이야. 근데 그건 아까 말한 것 같네. 잠시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브라이트빌은 한 발로 서 있었다. 브라이트빌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서 말했다. 치쳇,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뻐. 나는 네가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네가 적당히 말한다고 생각해.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하자. 작은 다람쥐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었다. 그 순간에는 치치도 말이 없었다. 122쪽. 아, 드디어 친구가 생겼네요. 새로운 우정. 시작. 치치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벌써 12주하고도 반이나 살았으니 그동안 자기가 겪은 재미있는 일, 지루한 일들을 모두 브라이트빌에게 말해주고 싶어 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노는 것처럼 다람쥐는 자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온도 건너편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 집,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다람쥐 둥지라고 부르는 집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 지금 나는 기둥에 이상한 옹이가 달린 저 나무에 살아. 함께 자갈을 호수에 차 넣으며 다람쥐가 말했다. 한 번은 족제비가 나무 꼭대기까지 날 쫓아왔어. 그러다 발을 헛디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지. 덤불 위로 쿵 떨어져서는 절뚝거리며 사라졌어. 그 뒤로는 날 괴롭히지 않더라. 함께 빈 통나무 속으로 기어들어가며 다람쥐가 말했다. 왜? 언젠가 네가 개미를 먹는 걸 봤어. 난 실수로 각다기를 먹은 적이 있어. 정말 맛없더라. 나는 주로 도토리나 나무 껍질 그리고 새순을 먹어. 가끔 너희 정원에 있는 맛있는 딸기 열매를 먹기도 하고. 되게 빠르지? 함께 간식을 먹으며 다람쥐가 말했다. 쏟아지는 치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브라이트빌이 말할 때는 조용히 앉아서 단어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이 둘의 수다를 가장 즐거워한 이가 누구였을까? 바로 로즈였다. 엄마는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의 실없는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로즈는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 첫 번째 비행. 시작. 브라이트빌은 호수 근처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브라이트빌은 자기가 사는 동네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했다. 하루는 엄마가 말했다. 우리 산책할까?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을 보여줄게. 로즈는 어린 기러기를 어깨에 올려놓고 섬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숲을 지나고 들판을 넘어 서쪽 산등성이에 올랐다. 앞쪽으로는 풀로 덮인 경사면이 아래로 쭉 뻗어 바다까지 이어졌다.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린 기러기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나는 헤엄을 잘 치지만 이렇게 큰 호수는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저건 호수가 아니라 바다란다. 어떤 새도 바다를 헤엄쳐 건너기는 어려울 거야. 로즈가 말했다. 수평선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갈매기들이 바닷가를 빙빙 돌았다. 300탈로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노랗고 보송보송하던 브라이트빌의 솜털은 이제 은갈색 깃털로 바뀌었다. 브라이트빌은 바람을 맞으며 날개를 펼쳤다. 그런데 엄마, 이것 보세요. 아주 짧은 순간 브라이트빌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곧 뒤로 넘어져 풀밭으로 나뒹굴었다. 제가 날았어요! 브라이트빌이 소리쳤다. 그건 난 게 아니란다. 넘어진 아들을 뒤돌아보며 로즈가 말했다. 거의 날았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나는 새들이 나는 걸 많이 관찰했단다. 새들은 비행할 때 날개를 펄럭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날개를 쭉 펼친 채 바람을 타고 날기도 하지. 그럼 저도 바람을 탄 걸까요? 브라이트빌이 물었다. 126쪽. 그렇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저기 갈매기를 보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날개와 꼬리를 조금씩 조정하는 게 보일 거야. 너도 저 갈매기처럼 바람을 타는 방법을 다 익혀야 해. 브라이트빌은 바위에 뛰어올라 날개를 활짝 폈다. 바람이 나를 뒤로 밀어요. 날개의 각도를 바꿔보렴. 바람이 날개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 말이야. 엄마가 말했다. 브라이트빌은 천천히 날개 앞쪽을 아래로 숙였다. 그럴수록 날개를 미는 바람의 힘이 약해졌다. 그렇게 날개가 수평이 되었을 때 엄마! 보세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자 브라이트빌이 소리쳤다. 제가 날아올랐어요! 날아올랐다고요! 브라이트빌은 그렇게 잠시 떠있다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 그런 다음 다시 풀밭으로 떨어졌다. 어린 기러기는 계속해서 바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날다 풀밭으로 떨어지는 걸 반복했다. 자신만의 날갯짓을 찾을 때까지. 떠오를 때마다 브라이트빌은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오래 날았다. 그러다 마침내 브라이트빌은 제대로 날아올랐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한참을 떠 있었다. 브라이트빌은 날개를 앞으로 숙이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과 꽁짓깃을 흔들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엄마! 저 타고났나봐요! 브라이트빌이 외쳤다.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더 연습해야 한단다. 로즈가 말했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산등성이에서 보냈다. 바람을 타는 게 익숙해진 브라이트빌은 날개를 펄럭거리기 시작했다. 브라이트빌은 더 높이 날아올랐다.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원을 그리며 돌기도 했다. 어린 기러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브라이트빌은 비행을 잘하도록 설계된 게 분명했다. 엄마! 저 날고 있어요! 정말 날고 있다고요! 그래, 제대로 날고 있지. 굉장히 잘하고 있어. 로즈가 말했다. 브라이트빌은 타고난 비행사였지만 오랜 연습으로 녹초가 되었다. 브라이트빌은 몸을 낮춰 땅으로 내려왔다. 다시 한번 풀밭에 굴러 떨어졌다. 착륙은 연습이 더 필요했다. 로즈는 브라이트빌을 어깨에 올려놓고 둥지를 향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엄마. 아이고 졸려. 브라이트빌이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엄마랑 같이 날고 싶어요. 어린 기러기는 금세 새근새근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하나 더 읽어도 되겠는데? 배. 2분 남았어요. 브라이트빌은 비행을 굉장히 좋아했다. 브라이트빌이 좋아하는 비행 장소는 풀로 덮인 산비탈이었다. 로봇과 어린 기러기는 그곳에서 오후를 보내곤 했다. 더 좋은 비행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들은 먼 바다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브라이트빌이 붕대로 돌아서 풀밭 위에 불썩 내려앉았다. 그리고 수평선을 가리켰다. 엄마, 저게 뭐예요? 로즈의 컴퓨터 뇌가 알맞은 단어를 찾았다. 저건 배야. 배가 뭐예요? 바다에서 뭔가를 실어 나를 때 쓰는 거란다. 브라이트빌은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가 쓰는 건데요? 나도 몰라. 둘 다 배는 난생 처음 보았다. 배는 멀리서 보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파도를 거슬러 달리고 있었다. 또 멀리서 보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컸다. 로봇과 어린 기러기는 배가 바다를 느릿느릿 가로지르며 남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누가 타고 있을까? 로즈와 브라이트빌은 궁금한 게 많았지만 답은 알 수 없었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 또 보자. 야, 얘들아 화이팅.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요? 다음 주 월요일